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넥신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일이 있었죠?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던 백신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집중해서 좀 오늘은 언급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를 좀 볼게요. 제넥신 코로나19 백신 임상 지연 후보 물질 변경, 그죠? 이 이슈가 있었죠. 이 기사가 나왔고, 이제 좀 늦게 나왔고, 이제 이게 한독 제넥신 투자 레졸루트 미국서 임상 일상 승인 이 부분 나왔고요. 그리고 오전에 합병 무산 딛고 최대 주주로 제넥신 울고 툴젠 웃었다. 결국 제넥신이 최대 주주가 툴젠의 최대 주주 인수를 마무리했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이슈는요.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 보여요. 왜? 앞으로 이제 신사업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같고 기존에 해왔던 부분도 있고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기다려왔던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이 백신에 대한 이슈가 전 무엇보다 손꼽아 기다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자, 한번 볼까요? 기사. 자, 제넥신이 물질을 변경한다. GX19. 저는 이게 무바늘이온 줄 알았어요. GX19를 GX19에 뉴. 이게 무바늘이 아닌 새로운 항원 유전자를 넣어가지고 다시 재임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주 정도가 소요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넥신 일상 데이터에서 회의 백신들보다 월등히 우수한 효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후발주자로서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GX19의 항원 단백질을 추가해 면역 반응을 넓힌 19로 2세대 백신을 개발하는 계획이다. 이번 달 안에 이상에 진입할 계획이었으나 새로운 후보 물질로 일상부터 시작하는 만큼 결과 노출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1세대 백신으로는 코로나19 방역 효능이 얼마나 갈지 모르고 재감염의 위협도 있다. 면역 반응이 업그레이드된 백신으로 장기간 효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되겠다. 이게 이제 기사를 통해서 나온 부분이고요. 공시에서는 이제 GX19로 변경했다고 나왔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급락이 나왔고 오늘도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개인들 물량이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주주분들 정말 다들 멘탈이 털리셨을 것 같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실 것 같고요. 우리 제넥신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백신 주권 시대를 꿈꾸면서 물론 아직 끝난 건 아니겠지만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에 대한 소통에 대한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한 좀 안 좋은 그런 신뢰에 대한 부분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내용이 핵심이잖아요. 미디어에서 자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다시 항원 유전자를 추가해서 다시 임상을 하겠다. 그래서 일상을 종료를 하고 다시 새로 임상 10주 안에 뭐 결과물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더라도 언제였죠? 6월에 임상을 시작해서 6개월 있다가 11월에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자 근데 12월 중순까지 기다리게 해놓고서 바로 이런 결과물을 내었죠. 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그러면 GX19 임상 데이터를 좀 공개하십시오. 네? 그래서 어떤 효능이 있었고 효능은 어디까지 나왔고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다른 백신들에 대비해서 어떤 부분이 언론에 말했던 것처럼 자료를 공개를 해서 주주들이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다시 추가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같이 소통을 하면서 가는 게 저는 정상적인 상황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한 달 반 딜레이 시켜놓고 주주들 마음만 애간장 녹여놓고서 바로 이렇게 결과물을 찍 발표해놓고 공시를 통해서 설명이 없고 이런 부분이 나와서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금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GX19의 정확한 내부 결정 시점이 좀 궁금해요. 왜냐? 이미 전임상이 끝난 것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이 부분이 6월에 임상 시작해서 6개월 있다가 새로 변경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됐던 부분인지 내부적으로 지금 GX19에 대한 부분을 회사에서는 좀 알고 있었을 텐데 모르고 계셨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정확하게 아니면 주주들 마음에 너무 힘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새로 좀 정확하게 언급을 해주셨던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새로운 항원 단백질을 바꿔서 새로 10주 투자해서 간다. 그죠? 새로 10주간. 과연 이제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물론 회사가 이 백신 말고도 자, 뭐 면역 항암제 그리고 뭐 하이브리드 FC 약효 주순 플랫폼 기술 그리고 이번에 새로 이제 추가한 툴젠 유전자 카티 2세대 기술 뭐 앞으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면서 갈 수 있겠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가끔 말씀드립니다.
10주 간다고 해서 지금 또 10주 뒤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시겠습니까? 좀 안타까운. 신뢰라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소통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회사라는 건 주주, 그리고 임직원, 그리고 경영자, 그리고 파트너사들이 다 함께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주주도 정말 회사의 주인인 만큼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공개하고 공유할 수 있고 같이 확인하고 갈 수 있는, 그래야지만 우리가 더 갈 수 있을지 못 갈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자, 이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자, 앞으로 모멘텀을 보게 되면 뭐 툴젠 인수 이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 신규 사업을 진출한 거죠. 강화시키고요. 물론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기존에. 그 레졸루트 상장도 있었고 네오이무테크 상장을 지금 기대하고 있죠. 면역 항암제. 그죠? 이 부분에서 다양하게 간다는 거죠. 기술력은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응 방안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장기적으로 그리고 단기와 중기적으로 좀 나뉠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사실 대응의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나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분들도 좀 이 부분을 착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소통. 이게 사실 저는 이 내부에 좀 리스크인 것 같아요. 이 리스크이자 조금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들, 장기적으로 가기에 좀 마음에 조금 참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소통, 주주와의 신뢰, 이런 부분이 있어야 주주는 회사와 장기적으로 소통하고 장기적으로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좀 확인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착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단기나 중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백신을 특히 보고 오신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백신 주권 시대를 꿈꿨고 물론 아직 끝난 거 아니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소통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네오이무텍 상장이 있고 이 모멘텀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마다 만약에 나가고 싶으시다 하면 기술적으로 반등 나올 때마다 정리하시길 바라겠고요. 각각의 판단에 의해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료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백신에 대한 그 기대감 소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이 부분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착안을 해주시고요. 회사 자체의 기술력, 펀더멘탈은 좋습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저는 기업의 소통과 신뢰,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회사는 이렇게 다양한 파이프라인, 많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하나, 이제 임상 1상, 2상, 3상까지 단계로 올려서 기술 수출 애로를 하든 제품화를 시키든 제넥신의 몫이겠고, 제넥신이 하고 있는 길이겠지만, 자, 이 부분들, 그리고 아까 모멘텀을 보시면서, 자, 대응을 장기적으로 보유한 분들과 대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계속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주분들께서 마음이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이. 아프실 거고 안타까울 거라 생각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말했던 부분과 사실 거의 큰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지금 현재 대응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또한 이 부분을 착안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넥신 이제 그래도 자, 차트 분석,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지금 좀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변동성 확대되는 부분도 있고 시황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좀 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차트 분석을 좀 할게요.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봉 분석 지금 7% 가까이 빠졌어요. 증시가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이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 나왔다가 보합권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약보합권에서 놀고 있거든요. 코스닥은 거의 이제 보합권까지 이제 그죠? 약 강보합권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착안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보면 기술적으로 이제 저점권까지 빠졌다가 다시 반등 나왔다가 지금 이 물량이 다 나온 거예요. 개인의 물량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 반드시 이 박스권, 크게는 이 박스권에서 놀아야 됩니다. 크게. 영역이 좀 크죠? 어쨌든 그 위로 보게 되면 일봉상 지지가 여기 있습니다. 요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이제 이평선들이 다 저항이에요. 역배열로 됐죠, 이제. 왜냐면은 다 이탈했기 때문에 이 백신의 실마 물량으로 개인들이 물량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자, 요 이평선
이걸 단기적으로 저항을 보시고요. 그 다음 일봉상 매물대, 그 다음 매물대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지지라인 여기, 그 다음 여기입니다. 요 부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기를 기다려 볼게요. 그죠?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시황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미국 증시가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죠? 화이자는 무려 2조, 언급을 좀 하고 갈게요. 2조 가까이 투자를 해서 물론 백신이 지금 승인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제넥시는 90억에 30억, 뭐 120억인가요? 뭐 110억인가? 120억인가? 정부와 제넥시이 또 출자를 해서 120억이나 100 몇십억 갖고 꼴랑 이메갖고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네, 물론 힘든 길을 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통 부분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주가 납득을 할 수 있게요. 그리고 자 볼게요. 추가 부양책 소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고 줄다리기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딜 브렉시트도 이제 브렉시트 이슈도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원유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에너지 업종이 급락했거든요. 오펙에서 원유 시장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일단 원유 시장 보고서부터 볼게요. 내년 원유 수요를 일평균 36만 배럴로 하향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수요 회복이 쉽지가 않고요. 경기 회복 속도를 둔화를 시사했거든요. 그래서 S&P 100, 500이 아닌 100에 옥시덴탈이라고 하는 에너지 기업이 빠지고 테슬라가 편입이 됐어요. 이 부분은 전통 에너지에서 친환경 전기차 트렌드를 대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4.8%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EU에서, 미국 내에서도 그렇지만 EU에서도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 규제 이슈가 나왔어요. 미국 기준으로는 견고한 주가의 그 영향이 실적 기대가 높은 기술주 위주로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 부분도 한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전 11시 18분이니까요. 그리고 장 초반에 이 부양책 기대로 상승했다가 논란의 핵심인 이 면책 조항, 이 지방정부 지원 규모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7,480억 달러를 먼저 하자. 그리고 1,600억은 따로 하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견이 갈리면서 민주당 추가 부양책 관련 발표 거부했습니다. 주정부 미지원 시 공무원들이 일자리를 위협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조금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을 계속 또 확인이 필요하고요. 오늘 외국인 기가 매물이 계속 출회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져 있어요. 증시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중국 실물 지표 11월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발표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경기 회복 기대는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체킹을 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수급 한번 보고 체크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게 되면은요. 자,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자, 개인이 좀 담고 있고 외국인하고 기관은 빠지고 있어요. 아직 오전장이기 때문에 장 마감 시 다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한 달 가까이 5조 5천억을 개인이 매수했어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2,400까지 개인이 끌어올렸다고 하면 2,750까지 외국인이 한 달 동안 반도체 섹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2차전지, LG화학, 삼성 SDI, 2차전지 섹터,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현대차, 경기 민감 섹터에 자금이 몰렸는데 건강했던 상승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많았고 지수만 상승했던 내 종목은 크게 상승하지 않았던 그런 장세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쩐의 장세이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 실적, 재료,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세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동성이 계속 들어오는 게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이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이 키포인트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제넥신의 수급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넥신 지금 오전 11시 4분 기준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죠. 개인하고 기관이 계속 들어왔었어요. 한 달 기준으로는요. 아마 개인이 받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또한 변동폭이 확대가 되는지 뭐 외국인과 기관이 파는 양을 늘릴지 개인이 사는 양을 늘릴지 바뀔지 장 마감에 또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제넥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참 정말 제넥신도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회사였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계속 확인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